숲길에서 만나는 나무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나무들이 들려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숲은 단순히 나무가 모여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는 신화와 역사, 종교와 민속, 그리고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느릅나무, 소나무, 왕팽나무, 산뽕나무, 당나무, 그리고 겨우살이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최초의 여성이 된 나무 느릅나무. 먼저 느릅나무입니다. 북유럽 신화에 따르면 신들의 왕 오딘은 해변에 떠내려온 나무로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물풀의 나무로, 그리고 최초의 여성은 바로 느릅나무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느릅나무는 습기가 많은 계곡 주변에서 잘 자라며 숲에는 섬유질이 발달해 수분을 오래 간직합니다. 그래서 이끼가 잘 붙어 마치 세월의 흔적을 품은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릅나무 속껍질은 유근피라고 하여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물에 담그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천연 접착제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숲속의 보디빌더 소나무, 다음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줄기를 보면 사람의 팔 근육처럼 울퉁불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보디빌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무가 매우 단단하여 쇠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레방아, 축이나 농기구 자루, 망치 자루 등 튼튼함이 필요한 곳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 재배용 골목으로도 많이 쓰였으며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 애벌레가 자라는 중요한 서식목이기도 합니다. 마을을 지키는 거목 왕팽나무. 왕팽나무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 마을 입구에 서서 당산나무와 정전나무 역할을 하며 수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팽나무라는 이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팽나무 열매를 대나무통에 놓고 막대로 밀어 쏘면 팽 하는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팽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겨울이 되면 팽나무 열매는 직바구리, 까치, 맷비둘기 등 많은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팽나무는 숲속의 무료 급식소이자 새들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 왕팽나무는 뿔나비의 먹이식물이기도 하여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태양을 품은 세계수, 산뽕나무. 이제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를 품은 산뽕나무를 만나보겠습니다. 고대 중국 신화에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 바다 끝에 부상이라는 거대한 뽕나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뽕나무는 하늘을 떠받치는 세계수이며 10개의 태양이 그 가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태양 속에 사는 삼조고가 매일 아침 이 나무에서 날아올라 세상을 밝힌다고 전해집니다. 동양의 우주목 세계수인 셈입니다. 성경에도 뽕나무가 등장합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라도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뽕나무는 인류 문명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누에는 오직 꿀만 먹고 자랍니다. 우리
우리가 입은 비단은 결국 뽕나무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실크로드 역시 뽕나무가 없었다면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래된 뽕나무 고목에서는 귀한 상황버섯이 자라는데 예로부터 최고의 약용 버섯으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민간에서는 오디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어 방귀소리가 뽕뽕 난다고 하여 뽕나무가 되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천년의 종이를 만드는 당나무. 다음은 당나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당나무 껍질의 질긴 섬유를 이용해 한지를 만들었습니다. 한지는 통풍이 잘 되고 보존성이 뛰어나 1000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많은 고문서와 불경, 문화재가 당나무 덕분에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8월 말에서 10월 사이에는 붉고 둥근 열매가 열리는데 맛도 달콤합니다. 어린 가지와 잎은 예로부터 약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법의 전설의 식물 겨우살이. 마지막은 겨우살이입니다. 겨우살이는 참나무와 뽕나무 같은 나무에 붙어 살아가는 반기생 식물입니다. 스스로 광합성은 하지만 물과 양분 일부는 숙주나무로부터 얻습니다. 겨우살이는 새의 도움으로 번식합니다. 새가 열매를 맺고 배설하면서 씨앗을 다른 나무에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우살이는 새가 심어주는 식물이라고도 불립니다. 서양에서는 겨우살이를 신성하게 여겨 집문 위에 걸어두면 마녀나 악령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과 다산을 상징하는 식물로 여겨졌으며 한방에서는 귀한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최초의 여성 느릅나무, 숲속의 보디빌더 서나무, 마을을 지키는 왕팽나무, 동양의 세계수 부상으로 숭배받던 산뽕나무, 천년의 기록을 남긴 당나무, 그리고 마법 같은 전설을 간직한 겨우살이까지.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인류의 신화와 역사, 종교와 문화, 그리고 자연의 지혜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기록물입니다. 숲은 거대한 도서관이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수천 년의 이야기를 품은 책입니다. 오늘 숲길을 걸으며 나무들에게 한 번쯤 말을 걸어보십시오. 어쩌면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